그래서 건설주가 원전보다는 훨씬 모멘텀이 탄탄하고요. 건설주는 이미 원전의 모멘텀을 봤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원전 EPC를 하는 주관사라고 합니다. 주관사. 대우건설, DLENC, GS건설 다 비주관사예요. 그래서 주관사, 핵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주관사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밖에 없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이던스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는 흐름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6월달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SMR하고 대형원전 미국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글로벌 모멘텀이 나오죠. 너무 다행인 거는 원전이 굉장히 길어요. 롱텀이죠. 엄청 롱텀이에요. 8년에서 길게는 13년 이렇게 되는데 그 원전 수주 받을 때까지. 그 전에 SMR 있죠. 소형 모듈 원전. 그것도 빨라 28년 말입니다. 아직도 3년 남았어요. 28년 말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모멘텀을 계속 받는 건데 원전 모멘텀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PER이 200배가 넘은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근데 뭘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스터빈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로브로부터 가스터빈 수주를 받고요. 다른 빅테크들이 GE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나 이런 쪽에 풀캐파로 찼으니까 GE버너바, 지멘스 다 29년도 거 봤는데, 그러니까 29년도까지 못 기다리는 빅테크 업체들 중에 일부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가스터빈을 수주를 주는데 그 수주 물량이 생각보다 쏠쏠치 않게 계속 단발성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그 빵꾸가 안 생기는 거고요. P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비싸는 거죠. 200배가 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년에 그러면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되냐? 실적 개선되죠. 근데 이거 가스터빈 수주 나오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빠졌다고 하는데 고점에서 40%, 두산 에너빌리티만 40% 빠진 게 아니고요. 아까 삼성전기도 40% 빠졌고요. 수두룩합니다. 현대차도 고점에서 40% 빠졌고요. 현대오토에버, 아까 LG전자 이런 것도 다 빠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빠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진 건데,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풀로 다 반영됐고 원전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숫자로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200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싸지지도 않아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50%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 120배예요. 120배. 내년에도 비쌉니다. 거의 이 밸류에이션 보면 투자를 못하죠. 200배 넘는데. 그럼 200배에서 70배, 70배에서 30배 이렇게 뚝뚝뚝 밸류에이션 떨어진 만큼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 3배씩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전이 좋은 건 알겠다. 원전이 슈퍼사이클을 알겠는데 가격 빠졌다고 그게 바로 기회라고 사는 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굳이 원전을 투자한다면 똑같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을 봤는데 주가 싼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그래서 같이 올랐다 같이 다 빠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원전의 주기기를 납품하면 원전의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를 납품하는 BH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시총이 1조밖에 안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몇 조죠? 56조예요. 56조. 지금 빠져가지고 57조 되죠. 시총 차이가 57배가 납니다. 1조 대 56조. 근데 BHI는요.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이 넘고요. 올해 연말까지 가면 무난하게 3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이요 15배입니다. 내년 포워드 PER이. 지금 포워드 PER 20배입니다. 매출이 올해 무난하게 1조 돌파하고 영업이익 1200억. 1200.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영업이익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예상되는 게 1조 대 1조. 자, 1200억 대 1조면 영업이익 8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56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BHI가 엄청 싸거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 비싼 건데 두 개 다 해당돼요. BHI가 엄청 싸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오를 때 BHI 따라 올랐는데요. 이거 1년 만에 고점에서 거의 47% 급락 나왔습니다. 6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10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삽니다. 지금 이것도 원래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11만 원대, 고점 11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 개선됩니다. 원전 주기기, 가열로, 스팀 발생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 기기 쪽은 BHI가 거의 싹쓸이 한다고 보시면 같이 1+1 개념으로 가는 건데 얘네도 실적이 700억대에서 1200억대, 1500억대, 2000억대, PER 20배, 15배, 12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의 모멘텀을 보면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BHI, S&T 에너지, 현대건설, 뭐 DLENC 이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더 박살 나면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지금 8만 원대 40% 빠진 거, 예, 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고 주가 위치도 부담스럽다. 이게요 얼마 때부터 올랐냐면요 13,000원대부터 올랐습니다. 13,000원대부터 정확히 10배거를 찍었어요. 139,200원까지. 그리고 지금 한 40% 빠진 겁니다. 5만원대, 6만원대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PER 200배라는 건요, G 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중공, 글로벌 두산의 경쟁사들 보세요. PER 200배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고, 갖고 계신 분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대도 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전주와 건설주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부족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래서 대형원전의 SMR이 필수 인프라인 건 맞고, 탈원전했던 국가들도 다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오래 나는 뭐 5년, 8년 장투해도 상관없다. 그러신 분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원전도 AI 인프라에 엮여서 올랐죠. 그럼 AI를 보려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심지어 당장 전력 찍히는 전력기기 쪽이 더 지금은 낫지. 원전은 장기적인 중장기 사이클은 너무 좋은데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원전이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이 땡겨왔어요. 그래서 원전인데 원전 모멘텀 결합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싼 게 뭐냐 해서 건설주가 뜬 겁니다. 근데 건설주도 보시면 건설주 기본 베이스 깔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국내 부동산. 그래서 제가 계속 국내 부동산 비중이 빵인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삼성 E&A. 삼성 E&A만 줄기차게 강조드렸는데 삼성 E&A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삼성 E&A도 주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박살났지만. 근데 그 나머지 DLENC, GS건설, 아이파크, 뭐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원전의 모멘텀이 묻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리고 해외 수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발 전쟁 때문에 중동 이슈를 또 받았어요.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데 받았습니다.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 내려왔는데 이제는 건설주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단순히 두산에너빌리티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우건설 빼고 DLNC도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보시면 네, 와 DLNC 이거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이 깨졌네. 6만 9천 원대까지 왔는데 저라면 원전주보다는 원전의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건설주를 볼 것 같아요. 여전히 그 PBR 0.5배입니다. 0.5배. DLNC 같은 경우 0.5배고요. 현대건설을 볼게요. 현대건설이 PBR이 네, 많이 내려왔네요. 1.5배입니다. 1.5배. 이거 현대건설도 대우건설 다음으로 비쌌거든요. PBR이 거의 1.9배까지 갔으니까 1.5배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 E&A,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여기는 PBR이 네, 여기도 1.5배네요. 1.5배. 그래서 국내 주택 포지션이 없는 거 거기에 자 현대건설하고 삼성 E&A만 아주 독특하죠. 삼성 E&A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국내 공장, 해외 공장.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그거에 대한 공장 짓는 거, 그룹사의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게 삼성 E&A하고 삼성물산입니다. 그 다음 현대건설,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그 현대차 그룹 물량 또 싹쓸이 할 수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짓죠? 그럼 그거 공장 플랜트 누가 담당할 거냐?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담당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들 중동에 대한 모멘텀, 원전에 대한 모멘텀 붙는 거 외에 그룹사 물량이랑 캐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E&A만 해도 그룹사 물량 연초에 3조 받는데 수주잔고 5조 넘을 거라고, 그룹사 물량만. 근데 거기다 국내 주택 포지션 빵이래요.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이란 중동 재건 수요 기대감만 있었지 실제 숫자는 찍히지도 않았어요. 그 숫자 언제 찍힐 거냐? 내년 정도로 봅니다. 내년 정도. 그래서 삼성 E&A 같은 거 완전히 차별화되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별 건설주들 중에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뭐 안양이나 이런 데 짓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현대건설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압구정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꽉 잡고 있는 게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입니다. 싹쓸이 하죠, 얘네가. 최근에도 수주를 조 단위로 받았죠. 이런 건설사들은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다. 지금 그나마 제일 비싼 게 대우건설은 논외로 하고요. 대우건설은 뭐 PBR이 말도 안 되게 비쌌으니까 대우건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대우건설의 펀더멘탈이 엄청 탄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DLENC나 뭐 삼성 E&A나 현대건설 대비해서. 그래서 대우건설 빼고 나머지 현대건설, DLENC, 삼성 E&A 이 세 개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설주가 원전보다는 훨씬 모멘텀이 탄탄하고요. 건설주는 이미 원전의 모멘텀을 받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원전 EPC를 하는 주관사라고 합니다. 주관사. 대우건설, 뭐 DLENC, GS건설 다 비주관사예요. 그래서 주관사, 핵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주관사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지주사죠.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주사의 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그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전주보다는 좀 건설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자금 3천만 원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너무 박살난 종목들이 많아서 매력적인 게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한 500 정도는 그 요새 연 분배율이 15% 넘는 것들 괜찮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 상승은 많이 못 먹더라도 분배율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 잘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국내 막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이랑 결합된 것도 있고요. 물론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 저는 뭐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 국내 지수 결합된 것 또는 국내 개별 종목 또는 나스닥이나 뭐죠? S&P 500 결합된 그 커버드 콜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한 500 정도를 매달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서 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요. 절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소부장 똘똘한 기업들. 오늘 소부장 질문이 없었는데 다음번에 이제 피디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소부장 한번 다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TSMC 또는 인텔 또는 마이크론 또는 엔비디아 또는 구글 직접적으로 고객사 갖고 있는 회사들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저는 화장품이 이제 살아날 때가 됐다.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도 정말 많이 박살났습니다. 바이오도 50% 넘게 빠졌는데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이오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살아나려면 바이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바이오, 그 다음에 저는 로봇. 이 중에 전 제일 여전히 비중 제일 크게 가져가야 될 것은 로봇이라고 봅니다. 로봇. 로봇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꼽는다면 지금 증시 상황이 좋죠.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증권주 정도. 증권주. 증권주인데 발행 없는 사업 할 수 있고 IMA 할 수 있는 두 개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 요렇게 한 6개 정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데 너무 1회 1비 하지 마시고 당분간 그냥 한 2, 3주 그냥 그 HTS, MTS 꺼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BOJ부터 FOMC부터 스페이스X 상장 이런 거 다 지나간 다음에 한번 싹 그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나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그 2, 3주 동안 주가 흐름 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보다 지금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나 기업이 있는지 그걸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매일매일 시황, 업종,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차트 분석, 거래대금 분석 다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식 투자 계속 오래오래 하셔야 되니까 지금의 변동성도 정말 좋은 투자 공부라고 생각하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